공인중개사가 거래 절벽에 굶어 죽게 생겼다고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라는 게 뭐 공인중개사가 뭐 굶어 죽게 생긴 걸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거품 때문에 거래가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사 수요는 더 줄어들고 매매 수요도 줄어들고 뭐 이래저래 거래 절벽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최소 몇 년간은 거래가 지금처럼 실종될 거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뭐 그래서 저도 제 가까운 지인들이 공인중개사를 하는데 폐업을 하고 있는 걸 목격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예전보다는 더욱더 공인중개사들도 주변에 이렇게 동네에 다니다 보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되게 많잖아요. 대거 줄어들겠죠. 정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변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공인중개업소가 너무 많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골목길에 정말로 미용실보다 커피숍보다 중개업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저렇게 많은 걸까? 이유가 뭘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 아, 저게 돈이 되니까 저렇게 많나 봅니다. 뭐 대단지 아파트 상가를 가보면 1층에 좋은 자리에 공인중개사 중개업소들이 쫙 하고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중개업소를 해서 돈을 많이 버나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경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무실 운영비로 충당하기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한 모습이다. 앞으로 꽤 오랫동안 최소 몇 년간은 저럴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매매, 임대 뭐든 거래가 없다라는 거죠. 정부가 중개수수료 낮추면서 안 그래도 힘들어진 상황에서 거래 절벽이 시작해서 더 심하다라는 거죠. 뭐 정부가 거래 촉진할 정책을 내놓는다 해도 이런 상황들이 금세 나아질까요? 나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9월달 한 달 동안에 거래 건수가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이야 강동구 9건, 강진구 9건, 서대문구 9건, 강북구 8건 뭐 이런 식으로 뭐 한 자릿수 거래량을 기록한 곳도 많다고 합니다. 월별 아파트 거래량도 1월달에 1092, 2월에 818, 3월에 1428, 4월에 1751, 뭐 6월에 1080, 7월에 643, 8월에 667, 9월에 367이랍니다. 이야, 이게 대단하죠? 이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랍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 뭐 빌라들도 마찬가지죠. 빌라들도 8월달에 2140, 9월달에 1116건이랍니다. 되게 많이 줄었네요. 뭐 이제 금리 올라가고 이제 대출해서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이자 부담이 커져서 몇 년 동안 집을 못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잘 두고 봐야 되는 거죠. 뭐 그동안에 말도 안 되는 집값 때문에 뭐 사람들이 이제는 살려야 살 수 없는 분위기가 돼버린 거죠. 뭐 누굴 탓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분위기들은 최소 몇 년은 간다라는 건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라도 중개업자들이 그동안 집값을 올리고 뭐 분양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집값을 급등시킨 한 역할을 한 축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 참고하셔야 될 내용 같고요. 뭐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뭐 상생 임대인 제도 등 때문에 재계약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재계약이 많아지면서 뭐 전월세 이주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뭐 이제는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찾아가서 재계약에 따른 계약서를 쓰는 일이 일반적 그런 것들보다도 뭐 이제 집주인하고 세입자 쌍방이 직접 계약서를 쓰고 연장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뭐 이제 당연한 거죠.
그냥 종이 하나 쓰고 10만원씩 내줘야 되는데 10만원씩 줘야 되는데 뭐 이것도 뭐 꼭 그럴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들이 사실 들죠. 듭니다. 뭐 기간만 연장하면 되는 건데 굳이 저럴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죠. 뭐 좌우지간 뭐 재계약이 늘면서 뭐 중개업소를 찾는 일도 드물어졌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들이 좀 더 갈 거다라는 거죠. 뭐 서울 매매수급 지수가 70.7로 전주보다 내려갔답니다. 아, 앞으로 많이 더 어려워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건설사, 시행사, 부동산 업자들이 지난 5년간 분양가 뻥튀기, 시세 조작, 자전거래 등으로 한몫 두둑 챙겼다. 2년 전에 30평 분양가가 3억이었으면 지금은 10억이 넘어간다. 건축자재비 인건비가 올라서가 아니고 주변 시세에 맞춰서 분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집값 올려서 보프 챙길 때는 좋았다. 이제 와서 엄살은. 그동안 공인중개사가 한 짓거리가 어땠냐. 집주인은 계속 유지하려고 해도 자기네들이 중개수수료 더 받으려고 전화질하고 아파트 1000세대에 공인중개사가 5개다. 이게 말이 되냐? 한두 개만 있어도 되는데. 그리고 그네들이 하는 게 뭐냐? 그냥 중개하면서 1000만원씩 수수료 받고 그랬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매우 안 좋네요. 뭐 정말로 성실하고 착실하게 중개를 해주는 곳도 분명히 있을 텐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무책임하게 무리하게 분위기를 시장을 교란시키는 역할들도 했나 봅니다. 그랬으니까 저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겠냐라고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 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만만치 않고 쉽지 않고 어렵죠. 뭐 공인중개사에서 가만히 앉아서 조금 돌아다니고 돈을 팍팍 벌 수 있는 일은 잘 없을 거다. 잘 없었고 앞으로도 힘들 거다. 앞으로 이제 뭡니까 저기 온라인에서 각종 부동산 거래 플랫폼들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은 오프라인에는 공인중개사들이 설 자리가 또 얼마나 될까 뭐 또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많이 바뀔 것 같다. 저 부동산 거래 관련한 부분들도 실제로는 정부가 뭐 전자계약이나 아니면은 전세율 확정 제도나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좀 추스려서 좀 더 혁신을 하고 불법과 부정과 자전거래가 끼지 못하는 쪽으로 만들어 가야 될 텐데 과연 정치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할지 안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현재 거래절벽으로 공인중개사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는 뉴스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